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자, 오늘은 방문틀 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문틀을 고정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딱히 옳고 어떤 방법이 틀리고는 없습니다. 자, 어떻게든지 최대한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게 내려앉지 않게 시공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들은 개인의 노하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려앉을 것 같다라는 시공법은 기피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방법이든 이게 나오고 맞다, 되게 편할 것 같다, 쉬울 것 같다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문틀을 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틀 시공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틀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석고 한 장이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놔야 방문을 달고 문틀 사이로 석고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고 저희랑 맨날 하시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십니다. 안 그러면 또 맞추기 힘드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을 하면 방문도 안팎으로 석고가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하고 방문이 흔들리거나 틀이 틀어져서 문짝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면도어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고요. 건축주가 원하시면 3면도어를 사용하지만 어지간하면 저희는 4면도어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부에 피스를 시공을 합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벽을 수직으로 잘 세웠으면 양옆에 석고만 껴서 수직만 잡아서 이 앵글도 양쪽으로 피스를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앵글을 꺾어서 고정을 하면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틀을 해서 이 앵글을 나중에 석고 칠 때 석고하고 같이 쳐버리면 영원히 문틀은 흔들림 없는 그런 문틀이 됩니다. 이제 빼도 되죠? 자, 이렇게 보면은 95mm가 아닙니다. 아닌 이유는 문틀이 들어가면 이쪽에 석고가 여기까지 붙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계산해서 9.5mm를 잡아놓은 겁니다. 9.5mm를 그렇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문틀을 꽂으면 나중에 양옆으로 석고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상부에 쐐기를 박아서 하부 수평과 높이를 맞추고요. 문틀 안쪽에 석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맞춰놓은 레이저를 이렇게 맞게 작업을 하는 게 되면 문에 이 앞뒤로의 수직이 잡힙니다. 양쪽에 석고를 대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해서 앞뒤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잡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석고가 여유 있게 위아래로 들어갑니다. 안쪽에 들어가고, 이쪽 바깥쪽에도 이 홈으로 석고가 다 들어가서 작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홈을 잘 충전을 해주면 배부르지 않는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도 이렇게 석고를 넣어서 다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앞뒤 수직이 맞았고,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좌우 수직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폼을 쏘게 되면 이제 얘가 최대한 힘을 줘서 이쪽으로 해서 고정이 되면 폼을 쏜다고 해도 문틀이 이렇게 부풀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철물은 항상 이렇게 걸어 두시고요. 그리고 속고는 이 상태에서 피스만 빼고 그대로 속고를 치셔도 충분히 면이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속고의 특성상 만약에 살짝 튀어나온다면 나무 이런 한치각 같은 걸 대고 망쳐 툭 치면 얘 안쪽으로 속고가 씹히기 때문에 속고는 절대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문틀을 자, 폼을 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위에 폼을 쏴서 1차 고정을 하였습니다. 1차 고정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피스를 박아서 2차 고정을 한 다음에 자, 폼을 쏘고 속고를 밀어 넣을 겁니다. 자, 하부는 지금 방문 높이를 전체적으로 다 맞추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나무를 이렇게 괴서 높이를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게 사선으로 잘려서 높이를 다 맞췄고요. 그리고 하부에 이렇게 피스를 박습니다. 자, 문이 고정이 되거나 하면 하부의 피스는 우리 집 피스 공장 한다 할 정도로 되게 촘촘하게 박을 겁니다. 그래야 밟았을 때 내려앉을 일이 없어집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항상 문틀을 밟는 사람 밟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하부에 우레탄 폼까지 다 싸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닥을 딱딱하게 만들어 놨는데 밟아서 문틀이 내려앉으면 그 다음에는 문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높이와 모든 게 맞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틀 역시도 사람이 잘랐기 때문에 제일 높은 자리에서 기준을 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문틀이 확실한 그리고 정확한 그리고 튼튼한 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점 유의하시고 문틀을 시공을 하시고 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짧게 잘라서 이렇게 괴서 그리고 위에서 꽂으면 이 나무가 내려앉기 때문에 밑에서 꽂아서 내려앉지 않게 해서 문틀을 이렇게 고정을 하셔야 튼튼한 문틀, 안전한 문틀, 그리고 변형 없는 문틀이 작업이 되니까 그 점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왕 하시는 거 문의 방향을 생각해서 이렇게 상부에 노구가 올라갈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조립을 하다 보면 이 노고들이 하부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상부에 노구가 들어갈 수 있게 창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게 될 수 있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석고 끼고 마감하는 장면까지 다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틀을 다 이렇게 고정을 했고 안쪽에는 폼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문틀 자리 저희는 코너는 자, 이렇게 합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자, 문틀 자리에 충분히 이제 폼을 쏴도 배가 더 이상 부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폼을 채워 넣습니다. 자, 폼은 조금씩 꽉 채워 넣어야지 한꺼번에 많이 채워 넣으면 배가 불러서 못 씁니다. 아무리 좋은 폼을 사용한다고 해도 자, 조금씩 채워 넣고 이 철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해서 자, 요즘에는 45도 크라운 몰딩이 안 쓰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너 몰딩이 안 들어갑니다. 기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코너를 해놓으면 도배를 했을 때 석고를 해서 석고가 깨진다든지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쪽도 속고가 들어갔습니다. 대략 1cm 이상 다 물려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흔들리거나 빠지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 폼도 이렇게 다 채워놓고 하기 때문에 항상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항상 깔끔하고, 그리고 이 전기 자리는 전공들은 벤치로 이렇게 톡톡톡톡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폭스보다 조금 작게 따 놓으시면 스위치는 상관없지만 콘센트는 당길 때 이 폭스가 빠지는 걸 막아주고요. 폼을 쌌기 때문에 빠지는 않지만 또 가끔 가다가 또 재수없게 빠질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속고는 조금 작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상부도 폼 써서 끼워두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곳은 양쪽으로 반반 나눠서 밀어넣을 겁니다. 문이 두 개가 겹친 자리는 반반 나눠서 밀어넣어서, 그래서 최대한 잘 고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니면 반반 잘라서 넣는 거는 가운데가 또 배가 부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한쪽으로 밀어넣었다가 당겨서 다시 한쪽을 밀어넣어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게 끼우고요. 하부는 이렇게 피스를 촘촘하게 박아주면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자, 문틀은 이제 집과 함께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틀이나 창틀이나 항상 자, 석고를 끼울 수 있는 홈에 끼워서 시공을 하는 게 그 어떤 보강보다 제일 튼튼한 보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봅니다. 자, 삼연동도 일반 방문하고 시공하는 방법은 같습니다만, 자, 바닥을 저희는 삼연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짜서 시공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습이 타는 곳에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두꺼운 합판과 9mm 합판과 편치각을 이용해서 이중으로 짜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빈자리에는 우레탄 폼을 다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연동은 아무래도 자, 이렇게 시공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 레이저로 양쪽 수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해서 라인을 다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쐐기를 꽉 눌러줘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안방하고 드레스룸이 분리되는 이 자리에는 삼연동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컴퓨터가 쓰기 때문에 혹시 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하고, 지금 이쪽에 표시해 놓은 데 보면 3인치 보조등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쪽에 침대를 놓고 수면을 취할 때는 불빛이 직접적으로 눈에 안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편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쪽은 말씀드렸다시피 벽걸이가 이리 달리면 될 수 있게 공간을 뒀고요. 작은 거 같으면 이쪽에 달려도 되게 에어컨 자리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 속도 시속 30. 자, 포켓도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틀을 잡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양쪽을 나눠서 작업을 해서 문이 들어가고, 97.3MHz 이쪽은 막히게 됩니다. 이쪽은 막히고 이쪽만 열고 닫고 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석고가 들어가고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포켓도어에 들어가는 화부 레일은 삼연동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레일을 사용을 합니다. 똑같은 알루미늄 레일을 쓰고 호차도 똑같은 호차를 써서 좀 더 내구성이 있게 하고 고정은 이렇게 실리콘으로 합니다. 자, 실리콘으로 하게 되면 영원히 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을 사용을 해서 호차 작업을, 레일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포켓도어를 만들기 위해서 한쪽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9mm 합판 치고 한 치각으로 틀을 잡아서 하면 요 밑에 다시 9mm 합판을 넣으면 면이 맞습니다. 유과하고. 그러면 이쪽 편에서 다시 석고를 하나 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틀에 최대한 피스를 많이 박아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벽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치고 석고를 치면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벽을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벽도 조금 있다가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일단 문이 끼워졌습니다. 밑에는 삼연동에 들어가는 높이 조절되는 호차가 들어갔고요. 문은 망임유리고요. 자, 이쪽에 이걸 박은 이유는 문이 닫히면, 가려지면 손잡이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만큼 띄우고요. 그래서 실제 공간은 800mm 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또 다른 쪽 면을 막아서 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다른 쪽 면은 이 틀에 또 만들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안쪽 벽은 지금 두 개를 덧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덧대서 이쪽으로 고정을 하고 이쪽으로 고정을 하고 해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 스티로폴이 있기 때문에 딱히 고정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바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 만들어진 만큼 자,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망임유리도 깔끔하니 좋습니다. 벽이 맞춰졌습니다. 자, 이쪽은 석고를 치기 위한 턱이고, 자, 안쪽에서 몰딩 마감까지 해도 손잡이가 보일 수 있게 여유를 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은 뗐다 붙였다 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문을 빼야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남았으니까 문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현재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안쪽 바깥쪽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안쪽은 합판에는 타일을 붙이면 타일이 잘 떨어지거나 합판 물이 타일에 스밀 수 있기 때문에 석고를 치고 타일을 붙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포켓도어는 이 안쪽이 합판이나 석고가 보이지 않게 다 몰딩을 돼서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밀어넣기 때문에 나중에 문을 넣고 봤을 때도, 이쪽에서 봤을 때도 몰딩이 보이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고요. 이 자리는 이렇게 나중에 떼집니다. 이게 떼지면 문을 빼서 수리를 할 수 있게, 자,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한쪽 면의 포켓도어의 한쪽 면은 이렇게 빠질 수 있게 만들고 테두리에 다시 문선이 돌아가게 됩니다.